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성추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 문제는 어둡고 공개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감안하면 실제 이 같은 문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의 성을 착취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이들의 삶 곳곳에서도 성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내보이기도 곤란하다 보니 혼자 고통받거나 은폐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행위란 고도의 심리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문제, 정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이세 출산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우울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달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동정적 시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변태입니다. 그만큼 성 문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부터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처럼 심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 문제입니다. 이를 변태라는 비난보다는 치료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자 사례들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 A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내와 부부관계를 시도합니다. 아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A씨는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는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무엇보다 내가 강간당하는 느낌까지 들고 남편이 짐승처럼 보인다며 오죽 괴로우면은 밖에서 차라리 남편 보고 바람을 피우고 와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이처럼 아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A씨는 내가 밖에서 성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관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단순히 성욕이 다른 남성들보다 훨씬 강해서 부부관계를 조금 더 자주 가지려는 것 뿐일까요?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지만 한 사람은 싫은데 억지로 하면 이건 추행이고 강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최종 통보까지 하고서야 A씨는 한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습니다. A씨는 일종의 섹스 중독, 성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음식 중독, 이런 중독 증상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중독 대상과 억지로 분리시키려고만 하면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모든 중독 현상은 공통적으로 자기 삶으로부터의 내적 갈등이나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회피해서 새로운 도피처로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아래 직원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고 털어버리는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장기 상처와 연관된 불안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의식이 있습니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와 매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불화 속에서 늘 엄마가
아버지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린 나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애착 불안이 강했다고 합니다. A씨가 결혼한 뒤에는 그런 엄마에 대한 애착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아내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동창들과 밖에서 모임이라도 가지는 날은 더 불안합니다. 계속 수시로 전화를 하고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그 모임에 남자들은 없었는지도 캐묻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겁니다. A씨의 무의식에서는 애초에 아내를 힘들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유일한 대상이었던 마음속 엄마가 지금도 내 곁에 있으며 확고한 나의 소유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그 엄마를 아내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은 아무도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없다. 지금 내가 아내를 점령하고 있다. 내가 아무 때고 내 아내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고픈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중독의 문제로 보이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같은 불안이 존재합니다. A씨에게 변태라는 비난 대신 성장기 상처와 불안을 치료한 뒤에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꼭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 여성인 B양은 우울감 때문에 폭식증과 섹스 중독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바로 파혼 뒤였습니다. B양은 나는 이제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라는 부정적 생각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속단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고 잠을 자기 위해 평소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답니다. 술자리에서 폭음을 한 뒤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또다시 헤어지고 난 뒤에는 우울증과 폭식증도 심해지기를 반복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무 남자든 빨리 찾게 되는 거죠. B양 역시 단순히 성관계를 좋아해서 중독된 것이 아니라 상실감에 대한 보상심리입니다. 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혼 한 번으로 이렇게 우울감과 상실감이 컸던 것은 B양이 성장기에 엄마로부터의 인격적인 비난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C양은 조울증 때문에 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낯선 남성과 채팅이나 혹은 먼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성중독 현상이 지속되지만 이후에는 다시 죄책감과 자책이 반복됩니다. C양의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외국 명문대나 최소한 스카이는 갈 줄 알았는데 성적이 그만큼 나오질 못했고 중위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C양은 우리 집에서 그때부터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겨우 그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했냐며 비난하는 일이 반복됐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울분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희망과 기대감이 모두 좌절된 상황에 대한 충동적인 보상심리가 존재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보상심리가 조울증과 성중독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C양의 경우
단순히 성 문제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대한 해소가 시급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신은 못났고 자신의 미래는 보잘것없다는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가 심어놓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좋을 정도 성 문제도 함께 좋아진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위 중독인 고등학생 D군 사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자위 행위가 병적으로 잦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된답니다. D군은 자위를 하면서 쾌감이나 좋은 건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한창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성욕 때문에 비롯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진짜 원인은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는 자신의 말대로 집안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답답한 틈바구니에서 질식감을 느껴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체념과 그래도 자신이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적 갈등으로부터의 현실 도피가 D군의 경우에는 자위행위 중독의 형태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어머니는 애가 이상해요. 벌써부터 저러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정말 걱정해요 라며 D군의 불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역시 자위행위를 하느님에게 큰 죄를 짓는 음란 행위로만 규정하며 비난해왔던 겁니다. D군은 아버지에 대한 감춰진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공감의 부재로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억압된 감정들을 해소하는 상담 치료를 한 뒤에야 자위 중독도 차츰 횟수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내원한 기혼 남성들도 있습니다. 30대 가장인 이 씨도 자위 중독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웁니다. 아내 때문에 억지로 한의원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 씨의 아내는 아내가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남편의 자위 중독을 매우 불결하고 몹쓸 짓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앞에 여러 환자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도덕이나 성윤리 차원에서만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씨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주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거나 자는 척을 해야 할 정도로 아버지가 많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옆방에서 듣고 있으면서 저러다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아버지를 말리려고 안방에 갔다가 지난번처럼 아버지에게 크게 얻어맞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갈등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피하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불화에서 비롯된 불안 심리가 이 씨는 결혼 이후에 회피 심리로 지속된 겁니다.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자극받으면 자위 행위로 대신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단순히 성윤리 문제로만 바라보니 남편의 불안과 고통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중독이나 다양한 형태의 성도착증 등의 문제는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지수가 높아져서 만성 두통이나 소화불량,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 문제 역시도 자신의 삶에서 불안, 우울, 분노를 감당하기 버거운 마음의 짐이 있을 때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성 문제라고 해서 불결하다, 비윤리적이다, 변태다라면서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죄책감만 강하게 가지게 되고 자신의 불안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점점 더 왜곡된 형태로 중독 현상만 더 심해지게 됩니다. 대부분 어릴 적 심리적 상처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착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정체성이 거절당했던 경험 등이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환자의 심적 고통부터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령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